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근데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네. 부동산은 존버하면 언젠가 무조건 오른다. 존버는 승리한다. 이런 이야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. 네. 버틸 수 있으면 네.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일까요? 엄청 길게 놓고 보면 그렇겠죠. 근데 아마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를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까? 아니면 몇 년이라도 조금 더 버티면 훨씬 더 나을까? 왜냐면 지금 당장은 조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어떻게 보면 엄청 긴 관점은 아니에요. 지금 아니면 한 1, 2년 뒤? 요 정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고민이라면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. 그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. 누군가에게는 그게 맞는 이야기고 누군가에게는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내 상황을 먼저 체크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아닐까 싶고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버틴다는 개념도 낭떠러지에서 진짜 손가락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래 장기 한 판 뜨자 물 이렇게 뭐 먹을 거 딱 챙겨두고 그렇게 버티는 건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. 네. 그걸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상황을 제끼고 오로지 부동산만 딱 바라봤을 때 얘를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맞을까 틀린 걸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해요. 제가 보통 이제 뭐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고민 상담 해주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.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. 내가 이런 시기에 버텨야 되나? 그냥 정리해버려야 되나? 사람마다 상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분의 상황을 다 듣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다 보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어떻게 공통적으로 좀 도움되는 정보를 줄 수 있을까? 그게 요즘 제 고민이에요. 저희 구독자분들 네.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부동산 관점만 보고 네. 이 물건 네. 매도할지 말지 매도해야 되는 물건은 네. 어떤 물건인지 네.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내 상황을 조금 제끼고 부동산만 바라보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네.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,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물건의 가격 수준을 체크하는 게 저는 첫 번째예요.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? 내 물건을 딱 보는 거죠. 평당 얼마지? 확인할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물건의 그 도시 있죠. 네.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평당가를 확인해요. 그 다음에 이 비율을 체크해요. 네.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평당 2천만 원이에요. 근데 그 도시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 하는 거죠. 그러면 내 물건이 몇 프로 정도 되겠죠? 거의 50%가 안 돼요. 네. 2,500이 돼야 50%잖아요. 네. 하위 50%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 물건이 평당 한 4천만 원이다. 네. 그러면 상위 20%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누군가 살고 있잖아요. 네. 그 도시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50만이든 100만이든 그 중에 70%, 80%가 결국 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다는 말이에요. 되게 안전한 물건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지방이냐 서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. 그럼 가격으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본 개념이네요. 그렇죠. 그럼 약간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. 한 인구가 네. 20만, 30만 이 정도예요. 네. 이 정도면 50% 적용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저는 조금 큰 도시는 사실 한 50% 이상이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기준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. 한 70%까지 좀 올려야 돼. 네. 왜냐면 수요가 되게 적거든요. 애초에 좋은 걸 줘도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네. 조금 더 끌어올려야 돼요. 그들 중에서 이 정도 돈을 내고 계속 사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. 소도시는 좀 그렇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매도할지 말지 검토할 때 두 번째 방법은 그래도 입지를 보는 거죠. 입지를 볼 때 지역에 대한 입지를 그냥 일반인들한테 파악한 다음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거 다 바라가면 아무도 다 못해요. 되게 쉬운 방법을 하면 내 물건에 있는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동서남북에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가까이에, 그리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원이 있는지,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나 좀 편의시설들이 좀 있는지, 그리고 기왕이면 뭐 괜찮은 공원이라든지 뭐 강이 있거나 뭐 좀 뷰가 나온다거나 그런 자연환경이 있는지. 그게 이제 동서남북에 만약에 오른쪽은 주택가예요. 네.
위쪽은 산이에요. 왼쪽은 8차선 도로로 빡 연결돼 있어요. 이 남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 아파트는 점수가 빵점이에요. 최소한 뭐 하나라도 있어야죠. 하나 있을 때마다 25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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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점 점수를 주는 거예요. 근데 딱 봤는데 이쪽은 한강이 있어. 와. 이쪽에 봤더니 막 롯데타워랑 막 상권이랑 다 형성되어 있어. 오른쪽 봐 올림픽 공원이 있어. 왼쪽을 봤더니 또 뭐 딴 게 뭐 있어. 그러면 초등학교도 있고 뭐 학교가 있다. 이러면 얘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근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도 많거든요. 근데 그거를 단순히 새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냥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안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확장성을 좀 봐야 돼요. 너무 외톨이 같은 입지가 있어요. 특히 저는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동네가 단절된다라고 보거든요. 그 도로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. 내가 살고 있는데 큰 도로가 있고 옆에 산이에요. 그러면 여기는 외톨이에요. 이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옆에 뭐 다른 시설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입지인지 확장성이 있는지 요거까지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크게 어려운 거 얘기 안 했죠? 네. 한 세 가지 얘기했나요? 네. 가격이랑 입지랑 확장성. 이 세 가지를 다 평가해보고 한 2개 이상 괜찮으면 가져가는 거고 뭐 3개 다 안 좋거나 하면 이건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. 영훈님, 근데 확장성 같은 개념은 네.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단절됐냐, 네. 안 단절됐냐 이렇게 기준을 가져가면 될까요? 네. 근데 보통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네. 보통은 이제 사이드에 있는 곳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사이드에 있는데 아니 여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기는 아예 딱 잘려나가는 그런 입지가 많아요. 그거를 잘 주의해야 돼요. 절대 그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. 영훈님, 지금 약간 좀 기축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. 네. 또 분양권은 네.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될까요? 아, 맞아요. 지금 얘기한 거는 기축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분양권은 좀 달라요. 우리가 지금 이거를 더 가져갈 거냐 빨리 정리해버릴 거냐 이 관점에 있어서 지금 아까 기축은 들고 가든 안 들고 가든 이게 조금 더 바닥을 치고 언제 올라갈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분양권은 좀 시간 지나면 입주를 하잖아요. 네. 입주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? 대부분은 내가 10% 계약금만 가지고 분양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뭐 매물이 쏟아지니까 전세도 많이 나오고 뭐 내가 실거주를 하든 전세를 맞추든 추가 투자 금액이 분명히 들어가요.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분양권은 그냥 더 버틴다, 가져간다 의미가 아니에요. 분양권은 내가 새로운 투자를 돈 많이 들어가는 새로운 투자를 하나 더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. 얘는 버티는 개념이 아니에요.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이 녀석한테 한 번 더 넣어야 돼요.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큰 금액을 물타기를 한 번 더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지 주식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갈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에요. 이 물타기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내가 그 돈을 더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기준들 있죠. 네. 아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잖아요. 기축에 적용했던 기준들. 그 기준들도 분양권에 넣어야 돼요. 근데 좀 더 목표를 좀 더 높여야죠. 아까 입지 수준도 50% 이내가 아니라 70% 이내라면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넣어서라도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기준을 더 높여서 좀 판단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반대로 네. 웬만하면 끝까지 가져가야 될 부동산의 특징 네. 이런 건 좀 있을까요? 아,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죠. 네. 그게 뭐냐면 건물 껍데기를 안 보는 거예요. 그 건물이 깔고 있는 순수 토지의 입지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평당 가격은 아직은 좀 낮아. 네. 근데 만약에 여기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대장이 될 것 같아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를 다 옆에 뭐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얘한테 좀 밀릴 수 있지만 건물 다 빼버리고 토지만 봤을 때 사실 얘가 더 비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 토지의 그게 입지가 상위 30% 이내에 들어가는 입지다. 그러면 사실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얘는 아파트가 조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건물 가치는 사라지더라도 토지가 일단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
얘는 오래 가져갈수록 좋아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웬만하면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종목인데 입지가 좋은 재개발, 재건축 이런 것들은 기축이랑은 저는 좀 다르다 보거든요. 좀 웬만하면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봐요. 왜? 내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많은 돈이 묶여 있어요.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돈이 들어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이미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요. 갑자기 역전세 맞을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가만 그냥 힘들게 세팅한 거기 때문에 들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좀 길게 가져가면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계속 묵혀두면 나중에 신축이 될 거고,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만약에 내가 재개발 구역 갖고 있는데 뭐 빌라다. 근데 이 친구가 시간 지나서 이게 허물어지거나 그럼 나중에 결국은 토지만 남는 상황이 오게 되죠. 토지만 남으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게 또 탁 재현되죠. 토지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입지가 30% 상위 30% 이내 들어가는 거라면 당연히 또 가져가야 되겠구나.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재개발, 재건축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. 결국은 여기 토지만 보는 거잖아요. 그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기축에선 토지 30% 본 거고 그 토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인데 얘가 또 상위 30% 이내 들어가면 더더욱이나 팔 필요가 없는 거고요. 그 다음 뭐냐면 또 수익형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래요. 대출 이자 내고도 월세를 받았는데 만약에 남는 게 있다. 그리고 월세 그거 임차인이 연체를 안 한다. 그런 물건이라면 저는 급하게 정리할 필요 없다고 봐요. 그리고 번외로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살 수만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머리에 놓고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잘 사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너무 고점이 아닌 시점에만 사면 되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서 장기 보유하면 사실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죠. 랭구님, 네. 이렇게 그래도 기준 딱 정해주셨는데 네. 이게 구독자분들이 네.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. 또 각자 상황에 맞게 네. 적용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건 제가 그냥 어떤 하나의 기준을 줘본 것 뿐이에요. 어떻게 진짜 70% 안 되면 좀 다 팔아야 되나요?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기준이 3개 다 만족되면 객관적으로 좀 좋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지표인 거죠. 네. 랭구님,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. 이 이야기를 듣고 네. 아직도 네. 팔지 말지 네. 딱 기준이 안 서는 구독자분들이 많을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요새 네. 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. 네. 이게 맞는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. 네. 제 얘기인 줄 알고. 이게 애매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. 네. 입주가 한 네. 1년에서 2년 남은 분양권인데 네. 평당 가격이 70% 이내에 네. 충분히 들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추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. 팔긴 팔아야 되는데 네. 이걸 지금 파는 게 좋을지 네. 나중에 파는 게 좋을지 네.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, 사실 중요한 건 듣고 싶어 하는 답은 두 번째일 거예요. 근데 1번을 좀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서 1번은 사실 앞에 다 얘기했어요. 네. 아까 어떤 맹점이 있냐면 저도 이 질문 비슷한 거 받았거든요. 분양권 갖고 있는데 1년 뒤에 입주한대요. 근데 내가 이거를 옛날에는 되게 좋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프리미엄 좀 주고 샀어요. 어떤 분이. 근데 지금 프리미엄 막 내려가고 여차하면 마피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. 어떤 생각 하겠어요? 나는 이 물건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 지나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. 입주를 하고 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안 좋은 걸 샀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구나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네. 근데 제가 물건을 이렇게 톡 봤는데 입지가 별로인 거예요. 네. 진짜로. 네.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내려간 게 그게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건데 사실 이 물건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에요. 어떻게 보면 입지가 안 좋으니까. 근데 상에서 70%가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왜 안 좋냐면 가격이 새 아파트라서 70% 이내 들어갔지 나머지 조건들은 제가 다 탈락이었어요. 확장성 없고 동서남북에 아무것도 없고 뭐 빌라만 있고 그랬었거든요. 네. 그래서 탈락인 건데 이거를 가격 하나만 믿고 7% 이내니까 예스라고
사람도 있더라고요. 이거 한 번 더 체크하는 거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관점을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녀석을 팔기는 팔 거야. 네. 근데 지금 당장 파는 게 좋을까? 아니면 입주하기 직전 가서 파는 게 좋을까? 그 고민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 금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때 가면 조금 더 올라가지고 살짝 또 잘 팔 수도 있고 네. 지금 너무 또 다운시켜야 될 것 같고 수요도 없고 그 고민 하잖아요. 네. 이거에 대한 답은 그 나의 느긋함에 있다고 보는데 내가 만약에 입주를 안 하고 등기도 안 치고 팔 생각인데 심지어 등기를 칠 여력이 안 돼.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심적으로 많이 쫓길 거예요. 그리고 그 단지가 1000세대가 되는데 그렇게 심적으로 쫓긴 사람이 한 50명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네.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? 가격을 막 내린단 말이에요. 그럼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 경쟁해요. 그게 금액을 쫙 낮추거든요. 그러면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. 네. 나는 이걸 등기 칠 수가 없는데.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한다면 미리미리 서두르는 게 더 낫다. 지금부터 최대한 정리하려고 하는 게 낫다. 그걸 나중에 지금 이제 금리가 고쳐지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조금 내려올 것도 조금 알고는 있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기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. 근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내가 등기 칠 수 있다.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배팅 해볼 수 있죠.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. 왜냐면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질 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으니까. 그것도 너무 끝까지 가서 팔려고 하면 안 돼요. 좀 미리미리 서둘러야지. 최소한 6개월 전부터. 네. 오늘 영상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